내 몸을 위한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한국예술문화 약선 음식 부분 정영숙 명인. 그녀가 오늘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지를 맞아 건강과 희망의 새해를 기원하는 동지 약선을 소개한다. 어혈을 풀어주고 소화기에 몰린 열을 해독해 개운함을 주는 동지 팥죽. 땅의 기운을 지닌 뿌리 채소로 몸을 따뜻하고 활력 있게 겨울 보양김치. 동지 전통을 잇는 건강 상차림 지금 공개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안녕하세요. BTN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바로 끼룩끼룩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요. 약초양념연구원과 또 약선요리 전문점을 함께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정영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네, 직접 뵈니까 굉장히 단아하시고 멋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문화 콘텐츠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약선요리와 그리고 사찰 음식, 이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불교에서 우리가 약선 윤리는 어떤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 마음이 편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또 마음이 편하듯이 정말 우리가 보통 병이라 하는 것도 몸의 상태보다 마음의 상태에 더 치중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생명을 이어가는 근본이 이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에 대한 오늘 영양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식과 이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음식 어떤 음식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식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행히 오늘 동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 동지 팥죽과 또 겨울 보양김치를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와, 선생님이 알려주신 동지 팥죽은 왠지 먹으면서도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재료부터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찹쌀, 새알을 만들어야 되는 찹쌀과 팥이, 예, 팥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맵쌀, 우리 불려놨던 맵쌀. 네. 예.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금 팥죽을 끓이면 요 재료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제가 네. 오늘 갈대 뿌리를 삶은 물을 이용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보이는 게 갈대 뿌리인가요? 네, 갈대 뿌리예요. 아, 그럼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팥죽 만들어 볼게요. 갈대 뿌리를 넣은 특별한 팥죽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우선에 갈대 뿌리를 네. 한 2뿌리 정도를 지금 먼저 넣고 우려내야 돼요. 그래요? 선생님, 근데 갈대 뿌리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네. 근데 갈대 뿌리가 갈대랑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뿌리인데 이제 이게 올라와서 이제 마디마디마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건데, 갈대가 있는 곳에 왜 처새들이 날아드냐면은 일단은 갈대 뿌리는 있는 곳에는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다치고 병들고 아프면은 전부 다 갈대 뿌리 옆에 가서 부비기만 해도 나아요? 다 치료가 되고 염증이 다 치료돼요. 저도 뾰루지근한데 좀 이렇게 치료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기 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열을 내리는 것, 또 해열제,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염증을 치료하는 특히나 우리 팥이 이제 어떤 분들은 팥을 먹으면은 이제 생목이 오른다, 신물이 난다 이러는데 이제 신물 나는 이런 거 이제 갈대 뿌리가 그걸 전부 다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거예요? 같이 하게 해요. 팥과 궁합도 맞지만 몸이 원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약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일단 넣어서 짧게 잘라서요? 네. 잘라서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선생님, 근데 갈대 뿌리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육수 내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드실 때 이제 우리가 불고기 양념을 재해 놓을 때 고기가 이게 굉장히 질기다. 그리고 고기에 어떤 잡내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갈대 뿌리를 달인물을 조금 넣어서 양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룻밤 사이사이에 같이 재해 놓기만 해도 잡내를 없애고 또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팥.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것 같아요. 팥
팥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어디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팥은 네. 주로 우리가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어혈을 풀어주고 열을 삭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종이나 종기 같은 거 이런 걸 막아주고 특히나 매운 음식을 평소에 많이 드신다든지 또 술을 많이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도 열이 많이 있는 분들에게 이 팥 요리가 굉장히 그 어열을 풀어주는 요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많이 끓고 있어요. 지금 한 40분쯤 끓였는데 이걸 일단 건져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삼 같아요. 인삼 같기도 하고 또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 갈대 뿌리 달인 한 40분 동안 달인 요 물에다가 이제 그 팥을 아까 한번 이렇게 팥은 첫물은 이렇게 끓일 때 한번 넣고 이렇게 한번 버려야 됩니다. 한번 살짝 버리고 두 번째 이제 삶은 물부터 이제 이렇게 갈대 달인 물에다가 이걸 갖다가 불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은근히 졸인다, 고운다 하는 것은 팍팍팍팍 끓이면 안 됩니다. 그건 팍팍팍 끓이는 것은 물이 줄어드는 거지 이게 익혀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약불로 해서 팥이 다 이게 이제 그 불려져서 그럴 때까지 물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불에서 항상 보글보글 하면은 물이 줄어들지 않고 팥이 불어져요. 지금 이게 이제 찹쌀가루죠? 찹쌀가루를 맵쌀은 이렇게 하면은 퍼져버려요. 사실 아까 제가 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세시풍속에 대해서 팥을 또 이제 집안 구석구석에 또 이제 뿌리는 풍습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붉은 것과 이 흰 새알의 그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붉은 것은 피를 의미한대요. 붉은 것은 피를 의미하고 또 이제 흰 찹쌀 새알은 우리가 뼈와 살을 의미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피와 살과 뼈가 우리 인체를 기둥이잖아요. 중심이듯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건강을 그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마 세시풍습에서도 이걸 굉장히 겨울의 문턱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풍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익방죽 하는 것도 그냥 맹물을 끓는 물을 한 게 아니라 갈대 달인 물을 가지고 익방죽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좀 되직하다 싶어도 자꾸만 이렇게 치대다 보면 이게 서로 엉키는데 너무 질게 해버리면 찹쌀이 또 이렇게 물이 작게 먹어요. 우리 밥을 해도 밥을 할 때는 밥물을 작게 잡아요. 수험생들 신경 많이 쓰고 직장인들 신경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가 약해질 수가 있고 위가 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갈대 달인 물을 찌개나 국을 끓일 때 활용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데 비밀 레시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촉촉하게. 오, 촉촉하고.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 약간 촉촉하면서 이렇게 탁탁 달라붙는 느낌?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새알을 나이 순대로 먹어야 먹어야 이제 한해 나이를 먹는다 했는데 만약에 나이 순대로 지금 이 시대에 나이 순대로 만약에 새알을 먹으려 그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크고 작고 다 자기 성격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거 먹는다고 엄청 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 개를 같이 하면 재밌어요. 3개 못하면 2개로 해도 돼요. 2개로. 도전!
근데 이렇게 새알심이 동동동동 예. 또 올랐어요. 예, 떠올랐는데 네. 소금은 요 정도 분량의 소금은 그 우리가 차스푼으로 한 4스푼 정도. 예, 요거는 지금 9분 구운 지금 죽염 소금이라서. 죽염 소금이군요. 예. 네. 지금 이제 거의 팥이 찹쌀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선생님? 완성된 거예요. 아, 그러면 완성 접시 드릴게요.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찹쌀을 풀지 않아도 굉장히 팥이 많이 들어가서 네. 굉장히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맞아요. 농도도 너무 괜찮죠. 굳이 제 나이만큼 안 넣어주셔도 돼요, 새알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돼. 너무 가시가는 거예요. 나이. 예, 제가 만약에 이 나이별로 이거 다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너무 배부르겠는데요. 큰일 나요. 우와. 여기다가 네. 이제 그 우리가 팥죽만 이렇게 먹는 것보다 밋밋해서 이제 이 밤을 위에다가 이 밤을 쪘어요. 아, 밤과 대추를 함께 넣음으로써 또 어떤 작용이 함께 좋아지는 걸까요? 예, 우리가 밤은 네. 밤송이를 한번 보세요. 밤송이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어요. 네. 그 가시 속에 또 단단한 또 두께가 밤이 있잖아요. 들어있죠. 이건 대추를 네. 돌려깎기 해서 이렇게 대추를 가지고 또 간접적인 단맛을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완성이 됐나요? 완성됐습니다. 와, 야, 이게 갈대 뿌리를 우린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팥죽을 먹는다면 아파서 쓰러져도 갈대처럼 벌떡 일어날 수 맞습니다. 있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팥죽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설날이라고 불리는 동짓날,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동지 팥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음식은요, 동지 팥죽과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바로 보양 김치를 만드신다고요. 예, 그것도 겨울 보양김치. 이야, 겨울 보양 김치는 어떤 김치일지 궁금해요, 선생님. 겨울 보양김치는 우리가 감기를 예방해요. 근데 뿌리 채소로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네. 김치를 담을 거예요. 아마 팥죽과 굉장히 아마 그 어울리는 음식이기도 할 거예요. 네. 겨울 보양 김치, 그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재료가 웬 백김치도 한데 다시마가 이럴 거예요. 네. 그 약간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다시마를 그냥 우려놨어요. 우리가 그 김치의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굉장히 당기는 맛이, 깊은 맛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는 양파를 갈은 물이고 요거는 무를 갈은 물이에요. 지금 무요? 예, 무. 네. 이 백김치의 국물을 잡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아, 요게 백김치를 만드는 키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설마 이것도 김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예, 전부 다 뿌리 채소인데 이거는 우엉이고 네. 연근, 이거는 수삼. 수삼도 예, 들어가나요? 이건 더덕, 네. 이건 도라지, 통도라지. 예, 갖가지 뿌리 채소가 다 들어갔는데 겨울 뿌리 보양김치입니다. 그래서 무, 아까 제가 들어가고요. 말씀드렸죠. 예, 유산균이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강뿌리. 생강뿌리. 예,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게 뿌리잖아요. 뿌리 채소죠. 예. 자, 하나 넣어볼게요. 이 안에. 절인 배추. 절인 배추. 네. 예. 절인 배추에 이제 그 야채를 여기다 켜켜로. 네, 사이사이에 네. 켜켜이 네. 가득 넣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면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보양 음식이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네. 100세 시대에 지금 와서 네. 지금 이걸
내 자신부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대열에 들어가려면 네. 우리 주부들의 의식이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와, 굉장히 배가 빵빵해졌어요. 빵빵해졌죠? 네. 이 빵빵한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여기다 놓을까요, 네. 선생님? 이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뒀던 네. 잎사귀로 가지고 이제 옷을, 치마를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속 들어간 게 흩어져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선생님 혹시 지금 이게 완성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예,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예. 볼 드실까요? 일단 볼 주세요. 예. 아까 그 다시마, 네. 지금 우리 물을 먼저 잡을게요. 네. 이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요 간을 네. 보통 소금이나 이렇게 잡는데 맑은 액젓으로 이렇게 간을 맑은 잡을 액젓으로? 거예요. 예. 맑은 액젓으로 조금만 이렇게 잡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것은 지금 양파, 네. 양파 갈아서, 예, 아까 마늘하고 생강은 전부 다 채로 썰어가지고 다 들어갔거든요. 네. 양파 갈은 물, 무 가른 거. 무 채도 들어갔지만 무를 갈아서 네. 이렇게 물을 잡아주면 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우리 유산균 덩어리가 되겠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네.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 새우가 약간만 다져서 네. 딱 들어가, 예, 시원한 맛을 또 이렇게 더해주겠죠. 새우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다져서 넣어요? 약간 다져서 넣어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이 정도만 딱 다져서 넣을게요. 네. 네, 맛이 골고루 조금만 배도록 그렇게 이렇게 시원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째로 넣을게요. 네. 예. 자, 이 위에 붓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걸 상해낼 때는 네. 국물하고 요 같이 이제 곁들여서, 예. 실온에서 적어도 한 지금 요즘 날씨 같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예, 후에요.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예.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이틀만, 2, 3일만 실온에서 숙성시켜도 네. 굉장히, 예. 자, 이렇게 제가 국물을 다 붓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네. 안에 있는 속재료의 물이 또 물에다가 이 국물에 또 다 배어 나와서 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또 맛있어요. 네, 여기다가- 선생님 그 빨간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예. 신김치가 되도록 먹잖아요. 예. 백김치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백김치는 몇 년 된 백김치가 없다 하잖아요. 네. 그 몇 년 된 백김치가 없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고춧가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의 그 캡사이신 그 성분이 네. 그게 이제 그 방부제 역할을. 근데 이 백김치는 어느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백김치는 겨울에는 봄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두세 달 예, 이상은 먹을 수 두세 달은. 있네요. 예. 근데 다 완성이 된 익으면 건가요? 익을수록 더 맛있어요. 예, 완성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사실 왜 백김치 하면요 잘 차려진 한정식이 생각이 납니다. 왜 김치 한 입을 딱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이 김치 맛이 굉장히 몸에는 쏙쏙 들어온 영양소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약선요리 연구가 정영숙 선생님과 함께 동짓날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동짓 팥죽도 만들어봤고요. 또 겨울 보양 김치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제 앞에 차려져 있는데 와, 정갈하면서도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맛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동짓 팥죽부터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한 숟갈 딱 먹으면 건강이 마구마구 솟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걸쭉한 느낌. 이야, 김이 모락모락. 잘 먹겠습니다. 네. 이 팥의 달달한 느낌도 참 좋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진한 느낌이에요. 네. 그 갈대 뿌리 우린물이 그게 굉장히 깊은 맛과 감칠맛을 줘요. 네. 아, 정말 진한 맛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양김치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선생님. 크니까 안에 것만 이렇게 살짝 빼서 먹어볼게요. 그러세요. 이게 다 뿌리채소잖아요. 안에 내용물만 쏙 빼라. 뿌리니까 쌉싸름하면서도 약간의 매콤함도 있으면서도 아삭아삭한 신선함도 함께 있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동짓 팥죽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요리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리 팁이 있다면 네. 우리가 음식은 정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음식 하는 사람은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손에 에너지가 네. 우리가 나와야만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보양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약선이고 정말 우리 동지 팥죽은 동짓날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네. 이런 긴 밤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동주 팥죽 그냥 한 그릇 두고 서로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화합과 융합의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요, 이웃과 나눠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한 그릇 더해서 오늘만큼은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상차림을 가져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BTN 약선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